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했죠? 기억나는 거. 일단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뭐 입지에 대해서 했어요. 입지. 그래서 입지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 자체인데 특히 이제 상업이란 것과 공업 두 개 있어요. 물론 이제 공장이란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개는 공장 입지할 때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 즉 최소 비용 이론을 강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설명한 게 누구냐? 배버이고 거꾸로 반대로 뭐 있습니까? 비용 반대 많이 팔 수 있는 지역, 수요 측면을 강조했던 최대 수요가 있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항상 뭐 있습니까? 배버가 분명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상업이 중요하죠. 상업도 크게 두 개 이론 마시면 돼요. 첫 번째 중심지 이론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인력.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력만큼은 정확히 하시는데 인력 관련돼 있는 이론 자체 두 개 있다고 그죠? 네, 첫 번째 보니까 베버가 한 마리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베버가 알지. 레일리가 한 마리 있고 두 번째 허퍼 그죠? 사실은 그 두 개의 이론을 자체 구분할 필요는 제가 봐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거의 90%는 계산 문제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만 나중에 풀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요. 이거요. 중심지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크리스탈 이론 자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크리스탈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재와 도달 범위가 최소 요거치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일단 그런 개념 좀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제 정책으로 흘러갑니다. 정책은 크게 4개 테마가 있어요. 일단 테마부터 먼저 아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계량관 공부하실 때 있죠.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큰 줄기 테마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정책, 정부 관여한다. 왜 관여하냐?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 두 개 있다. 첫 번째 뭐 있냐? 시장 실패다. 두 번째 사회적 목표다. 결국은 이 문제 냈을 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건데 어쨌든 사회적 목표와 서로 관련된 말은 없는 분한테 어떤 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시장 실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공공재란 것과 외부 효과지. 그죠? 항상 외부 효과는 무조건 뒤에 따라올 게 있어. 따라 붙여야 돼. 지역 지구재 같이 붙여야 된다 항상. 그래서 외부 효과 같이 묶어서 지역 지구재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 뭐 있으면 공공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격 자체가 경쟁이 안 될 비경합성, 비대제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과대 과소 생산되어서 하긴 했죠, 그죠? 쌩하네. 자, 하여튼 그래 보시고 외부 효과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요. 외부 경제, 불경제 두 개 있으면 먼저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외부 효과의 가장 기본 맥락이 뭐냐? 시장 메커니즘,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제3자한테 유리한 영향 준다.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 준다. 부의 외부 효과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구체적 내용 그냥 지금 넘어가시라고 자꾸. 앞에 있는 머리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보니까 지역 주민 전체를 봤을 때 분명히 외부 불균이 분명히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잖아. 민간에서 해결 방식, 국가에서 해결 방식이 있어요. 민간에서 해결한다, 코즈 정리. 국가에서 해결한 가장 대표적 방식이 지역지구제를 가시면 돼요. 역으로 말하면 이 말합니까? 지역지구제 왜 할 것인가 물었을 때 외부 불경제 제가 또는 감소시킬 목적을 이래 가시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정책 중에 토지 정책이 있어요. 이 토지 정책이 뭐냐?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인데 첫 번째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 그죠?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규제.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보셔야 돼 이제. 이 중에 효과가 제일 종계 직접 개입인데 그 중에 특히 공영개발과 토지구역정비사업, 즉 공영개발 토지구역 정비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있죠. 공영은 매수고 토지구역 정비사업은 환지다. 그래서 매수 환지를 무조건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시라고. 대충 이제 매수가 뭐가 환지가 뭔지 기본 개념 아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물론 거기 토지언행제도는 그냥 간단히 국가가 땅을 매입해서 지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말 뜻이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세 가지로 흘러갈 것이다. 첫 번째 임대력 규제, 두 번째 공공임대, 세 번째 보조금 정책,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뭐 있으면 임대력 규제는 어쨌든 설명드리는 순간 다 나쁜 말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는 이건 이제 공공임대를 보는 시각이 이거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공공주택 시장의 변화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간,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다.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자, 우선 보조금 정책은 키워드가 뭔데 이 말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데 우리 항상 포인트는 소비자한테 주는 게 포인트다. 근데 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네. 현금 막 주고 아니 집을 샀을 때 주는 방식이 있지. 현금 보조 같은 말? 현금을 주면 내 뭐야 월급이 올라가잖아. 그럼 같은 게 소득 보조야. 그죠?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집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집세 보조 또는 임대료 보조 또는 뭐 이 가격 보조예요, 이게. 응?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러니까 크게 자꾸 구분시키라고 이렇게. 그럼 자꾸 이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쭉 보니까요. 이건 다 도망가고 있죠. 뭐라는 거면 이거 공부하고 있어. 효용이 누가 더 크니? 이거 따지고 있어. 그건 차후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줄기를 쭉 끌고 가시죠, 이렇게. 응?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있습니까? 살을 붙이는 게 쉽게 붙일 수 있네, 이거. 자, 그 다음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뭐 있습니까? 조세, 귀착. 다 필요 없어. 조세, 귀착. 누가 세금 더 많이 낸다? 오케이, 그게 끝이야. 딱 그 한 개. 거기 한 개 더 추가시키면 뭐 있습니까? 왜 모든 주택에 일률적 세를 부과 안 할까? 하면 역진세 말은 없는 분이 더 피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결 방식은 실제로 뭐 있습니까? 누진세 부과하죠. 차등가세 부과하죠. 하는 목적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한 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요. 자, 이제 오늘 할 것은요. 투자에 대한 설명 들어갈 거예요. 투자. 그래서 우리 투자 보니까요. 책에 자, 이제 262페이지. 262페이지요. 자, 일단 이제 투자도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아마 우리 과거에 보니까 투자에서 가장 많이 시험 나왔을 때가 12회 때 투자에서 문제가 총 몇 개 나왔냐? 12개 나왔어요. 12개. 엄청난 거예요. 40문항 중에 12개면 이거 결국 뭐 있습니까? 한 30점 넘는 거죠. 이거만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지금도 역시 뭐 있으면 투자에서 보통 기본이 한 6개, 7개는 기본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부동산을 계획을 왜 하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살까 말까 판단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투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하단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네,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체를 다 묶어보면요. 가장 큰 맹점이
이런 거예요. 중간에 한계를 모르는 거야. 그건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어 이게. 그래서 절대 이 투자도 공부하실 때 뭐 있습니까? 통으로 다 공부하지 말고 단락단락 끊어서 보세요. 응? 그래서 만약 특정한 파트가 어려우면요. 어려우면 그것만 뭐 있습니까? 싹 빼버리면 전혀 하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투자도 한 8개 정도 테마가 분명히 있어요.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뭔가 하면 지렛대 효과예요. 두 번째, 투자는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어요. 특히 위험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이 뭐냐? 위험이 어떤 게 위험일까? 또 위험에 대한 유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다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수익률. 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수익률이 분명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가장 많이 들어본 포트폴리오.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있는 이 10억은 화폐가 같습니까? 다르겠죠. 그런 차이를 갖다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뭔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니까 가년 순수익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영업 수지 계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투자 분석 기법 보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DCF 즉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NDCF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자, 그럼 공부하실 때 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지렛대 효과란 문제 딱 나왔는데 그 지분상 이런 게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뭐 있습니까? 테마별로 딱딱 끊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파트, 분명히 특정한 파트 뭐 있냐? 여기에 딱 들으면 왠지 머리에 좀 아픕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들어봤는데 잘 안 되면요. 그거만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한 개 들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지 이걸 다 내 걸로 가져가는 머리 아프다고 이게. 또 가끔 보니까 이제 특히 뭐 강연에서 마찬가지인데 또 수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걸 앞뒤를 자꾸 연결할 생각한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결돼.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연결하지 말라고요. 그 아무 의미 없으니까. 우리 어쨌든 뭐 있습니까? 시험철 목적이지 저기 공부할 목적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이렇게 딱딱 띄워보시면요. 아마 정리가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뭐 있습니까? 정책 마찬가지 이렇게 딱딱 분리시키라고 자꾸. 그래야만 항상 뭐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거 버릴 게 몇 구분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이런 거 할 건데 자, 첫 번째 뭘 볼 건가요? 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32페이지입니까? 네. 강의 노트 32페이지. 1절에 보니까 투자와 그다음에 투자의 기초와 지렛대 효과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렛대 효과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뭐 투자가 뭐냐 사실 알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이거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다만 기본 용어 정도는 좀 봐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게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를 가끔 설명하는데 이런 차이를 지금도 시험 낸다 이건 굉장히 뭐 있습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단지 뭐 투자 투기나 이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투기 차이 뭐예요? 어떤 게 투자 어떤 게 투기입니까? 거기 끝이야. 거기.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있습니까? 투자고 나면 뭐요? 거기 끝이라고요. 더 이상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론상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 벌써. 물론 학문상은 이렇게 된다고요. 예, 둘 다 이 물건 사가지고 파는데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투자와 투기 구분되는데 이건 큰 의미 없어요.
물론 시험 내봐 결국 뻔한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차이 있잖아. 그죠? 요거 차이가 보면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건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가볍게. 다만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집을 산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밖으로 분명히 빠져나가잖아요. 나간다 했을 보통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현금이 유출된다. 같은 말이 뭐냐? 비용, 지출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고 용어상에서 거꾸로 내가 운영해서 나왔던 이익을 뭐라 하냐? 곧 이게 소득 이득이다. 또는 처분해서 우리 집 팔 때 남는 이익이 있죠. 자, 남는 이익은 최초 투자한 금액을 뭐라 하냐? 이게 자본. 그래서 에 대해서 나온 이익이니까 자본 이득이라는 용어 쓴다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때 우리 세금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에서 분명히 뭐 있으면 이익이 발생했어. 세금 때려. 그게 무슨 세요? 그게 무슨 세입니까? 소득세. 소득 이득세 여기. 처분 시 남는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하죠. 그게 뭐요? 양도세. 그걸 좀 좋은 말로 말합니까? 자본 이득세란 말 쓴다고 쓸 때. 네? 자, 어쨌든 이 두 개 합친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여기에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니까 이걸 현금 들어온다 유입 또는 수익이다 또는 소득이다 등등등 이런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끔 보니까 투자에 대한 장단점, 투기에 대한 장단점 나오죠. 그냥 이건 절대 그냥 통과하세요. 틀림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설명인데 책 봐보자고요. 책에 보니까 262페이지. 자, 262페이지 투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 투자에 대한 설명 중에 갈로 1번 투자 개념 중에 첫째 줄만 줄 딱 끊어오세요. 첫째 줄. 자, 거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미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돈을 뭐 있습니까? 교환하는 거지. 내가 10억 주고 투자하고 미래 수익을 얻을 목적 아닙니까? 그게 끝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투자에 대한 장단점, 좋은 말, 나쁜 말 넘어갑니다. 뒤에 짝이 뭐 있습니까? 264페이지 투기, 통과. 그 다음에 265페이지 마찬가지 통과입니다. 비록 거기 확인 학습 문제 그거 보지 마세요. 옛날 문제니까 지금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266페이지 통과. 267페이지에서 꼭 보실 거. 맨 밑에 있는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얘는 어쨌든 시험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방식은 두 개요. 말로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 나오는데 90%는요. 90%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렛대 효과 할 겁니다.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제 기본 개념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집을 살 때 자기 돈만 투자합니까? 남 돈 끌어옵니까? 결국 이제 집을 산다 이게 총 투자죠. 이럴 때 보니까 내 돈 투자한다 이걸 말하냐? 지분 투자. 남 돈 빌려온다 이게 뭐죠? 저당 투자 이렇게 쓴답니다. 총 투자에서 분명히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을 가지고 비율로 표시한 게 뭐냐? 수익률인데 총 투자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을 투자 금액이 뭐냐? 다른 말로 자본.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거꾸로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란 말을 쓴답니다. 이 지분 같은 말이 자기 자본이죠. 그죠?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쓰겠다죠. 그 다음에 저당 투자, 남돈 끌어서 반드시 뭘 줘야 되죠? 뭘 줍니까? 이자율.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용어 자체는 아셔야 돼요. 그럼 보니까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게 어떠한 공식이냐? 수익률이.
물어보자고요. 내가 10억 주고 사가지고 1년 후에 12억 주고 팔았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 20%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10억이란 투자 금액에다가 12억 마이너스 10억 한 거지. 총 수익의 총 비용을 빼준 거지. 따라서 이 말은 공식이 뭔가 하면 순수익이 되어진답니다. 이런 기본 공식은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요 뒤에 100%가 포함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익률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렛대 효과를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 지렛대 효과는 이겁니다. 잘 알지만 우리 지렛대란 말은 꽤 많이 분명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개념 물었을 때 큰 돌이 있으면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하고 받침목을 이용해서 이 돌 들 수 있죠. 그죠? 저 같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내 돈만,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타인 돈, 즉 저당을 활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지렛대다는 거예요. 우리 타인 돈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 대출이란지 뭐 전세금 등을 떠안고 집 사는 거죠. 이런 거 보통 타인 돈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지렛대에 대한 개념 딱 나오는 순간 다른 거 없어. 요 말이 반드시 들어야 돼. 타인의 돈만 딱 들어오지. 그런 순간 무조건 뭐요? 지렛대는 용어입니다. 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딱 나눌 순간 이건 지렛대 이렇게 딱 연결시키라고. 자,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요 지렛대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종류를 하기 전에 먼저 계산 문제부터 먼저 풀 거예요. 계산 문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32페이지 맨 밑에 제가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 그죠? 10억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내역이 지금 없다 그죠? 내역이. 자, 지금 그 내역을 만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요. 항상 이런 표를 좀 만드세요. 총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익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총 투자 금액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 돈과 남 돈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분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당으로 먼저 구분된다.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드세요. 자, 거기 있는 내역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2천이라는 수익이 나왔어. 투자 내역은요. 이 말입니다. 지분 투자는 현재 4천 되고 그다음 저당 투자가 6천이 되어진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은행 금리가 10%일 때 우리 항상 묻는 게 어때? 지분 수익을 묻는 거예요. 조건이. 두 번째 조건. 은행 금리가 이게 20%일 때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값이 지분 수익이. 세 번째 조건. 금리가 25%일 때. 즉 이 말은 25% 이 말은 뭐예요? 저당 수익률이 25%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자본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항상 요 값을 묻게 돼 있어. 모든 문제는. 자, 가보죠 이제. 첫 번째 보니까 10%면 결국은 금리가 10%면 이자가 얼마예요? 600 되겠죠. 600. 자, 그런데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하면 나눈 수익이 2천인데 현재 남 돈 뭐 있습니까? 6천 빌렸기 때문에 내손에 지른 금액은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손에 분명히 지를 거예요. 결국 내손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요? 1,400이지. 다시 합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내 돈만 1억을 다 투자한다면 2천이라는 수익이 내손에 지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내 돈만 다 투자하지 않고 남 돈 빌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남 돈 6천 빌렸는데 이때 이자가 10%예요. 결국은 이자 금액 600이 분명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가면 이걸 뺀 나머지 돈이 내 손에 지겠죠. 그래서 1,400이라는 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요? 나는 실제 4천 분명히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1,400이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분 수익은 35%,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은 35%랍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금리가 똑같은 조건 20%야. 결국 이자 비용이 뭐 있습니까? 1,200이 빠지면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겠습니까? 800 되겠지. 그런 결과 내 투자 금액은 4,000 투자했는데 1,400이 나왔기 때문에 1,400이지? 800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20%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온다. 세 번째 보니까요. 이제는 25%의 금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은행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수익은요. 감소하겠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얘가 현재 25%면 이자가 1,500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은 500이 되어지겠네. 결국 내 돈은 현재 4,000을 투자했기 때문에 500이라는 수익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건 12.5%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분명 우리 거기에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보니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는 3개 있단 말이에요. 정도 있고, 영도 있고, 부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 지렛대 말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을 1억을 투자하면 2천 수익이 나오죠. 그 수익률 몇 프로예요? 20%죠. 오늘 요걸 말하면 무슨 수익을 쓰는가 하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 아니에요. 요걸 말하는 다른 말로 총 자본 수익률 쓰겠다.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면 그만 알 거예요.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률, 지분 수익률. 저당 투자에 나온 수익이 저당 수익률 쓴다고 쓸 때.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케이스.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하면 20%란 수익이 나오는데 기업 같은 거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을 빌려서 이자 뺀 나머지 내 수중에 줄 수 있는 수익률 몇 프로예요? 이건 내가 이익을 본 거에 손을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20%가 정상적인 수익인데 은행 돈 빌려가면 따라 오히려 수익이 올라갔지. 이익을 보았다.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정의 지렛대란 말 쓴답니다. 다시 자, 두 번째 니엄번은 보니까 지분 수익 몇 프로죠? 이 말은 남 돈 빌리지 아니해도 20%고 남 돈 빌려가도 20%입니다. 이 손해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영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란 말 쓴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은요. 가만히 보니까 12.5% 수익 나왔어. 이 말 오히려 뭐 있으면 남 돈 빌려서 얘보다 훨씬 더 수익이 더 적은 거죠. 적다 해서는 뭐 있어? 오히려 손해 보았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란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험 낼 거면 이렇게 시험 냅니다. 실제는요. 이런 형태로 분명히 시험 낼 거예요.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항상 이 문제 풀 때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표를 만드는가 하면요. 중간에 총 자본 수익률을 적어놓고 있죠. 양쪽 끝에 저당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죠. 시소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수평 되는 게 있지. 그죠? 시소 모양이. 수평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근데 시소 모양 보니까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은요.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어. 거꾸로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 떨어지죠. 이렇게 세 가지 분명히 모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번부터 합니다. 기억번. 자, 일단 총 자본 수익은 어쨌든 여기 보니 고정돼 있지 20%. 그죠?
그런데 기억번호 보니까 은행 금리가 얼마요? 10%죠. 이 말은 총 자본 수익도 떨어지는 거지. 여기 10%니까 무조건 지분 수익률은 얘보다 높아야 돼 항상.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분이 뭐 있습니까? 몇 프로나 있습니까? 35%지 기업분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정의 지렛대라는 용어 쓴다고요. 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보니까 총 자본 수익은 20% 고정돼 있는데 은행 금리가 몇 프로죠? 20이면 요 값이 같으면 무조건 자동 모든 게 같아요. 모든 게 지분 수익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영지렛대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은행 금리가 25%지, 그죠? 이것은 25%인데 분명히 얘보다 금리가 분명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높기 때문에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분 수익은 얘보다 분명히 떨어져야 돼 항상.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부여지렛대,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시험 낼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내거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요.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아니면 저당 수익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러한 걸 분명히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값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이런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를 쓰라고. 저당과 총 자본과 지분 써놓고 있죠. 그냥 따라가라고. 요 놈보다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의 수익률 자체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점점 커진다 이 말 말듯이. 그래서 당연히 뭐 있습니까? 총 자본보다 지분이, 저당보다도 지분이 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말로서 충분히 시험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좀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종이 나오고 항상 뭐 정인 분위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써놓고 쓰이서 모양 한번 따라 보시라고. 같으면 주구장창 다 같아야 돼. 그죠? 은행 금리가 제일 높으면 무조건 모든 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가시면 문제 푸는데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을 가보면요. 특징은 이런 거요. 특징을 보니까 뭐 그거 설명 꽤 많지만 다 나지 않겠습니다. 한 개 맞게요. 자, 어쨌든 타인 돈을, 남 돈을 갖다가 타인 돈을 많이 이용하면은 그만큼 수익은요. 올라가지만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겠죠. 이 말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도 동시에 뭡니까? 커진다. 그리고 과거에 말로 물었을 때 요놈 가지고 두 번 장난쳤어. 수익이 올라가는 반면에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장난쳤어.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까지 말로서 묻는 걸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깔끔하게 한 두 개만 정리하시면 죠. 지렛대가 뭐냐? 남돈 빌려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다.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 종류가 있는데 정도 있고 부가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 정이고 내가 손해보면 부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보시면서 다만 조심할 게 남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렸을 때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더라. 이 정도까지 마시면 돼요. 지금은. 자, 따라서 우리 OX 문제 있죠. 그죠? OX 문제. 자, 2번 문제부터 들어가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은 4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4번 가볼까요? 정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가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즉 이 말은 남돈 많이 빌려갈수록 쭉 가서 투자 위험도 커진다라고 나있죠. 그렇게 핵심을 가시면 돼요. 2번 문제는 정의 지렛대 효과는 뭐 있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죠, 그죠? 크다. 일단 그런 두 개 정도 하자고 그냥 지금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그 두 개 정도 그냥 끝냅니다. 하여간 이렇게 뭐 있습니까? 내용 정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두 개 아닙니까? 지금 이 계산 공식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간다는 게 논리가. 다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지렛대가 뭐냐? 남돈 빌려서 자기 자본 수익을 더 높여야 될 목적입니까? 타인 자본 더 높여야 될 목적이요. 그죠? 자기 자본 수익을 더 높여놓는 게 지렛대이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남돈 많이 빌렸을 때 그만큼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 아시라고요. 됐죠? 자, 그럼 책을 봅니다. 책을 딱 가보니까요, 267페이지. 자, 맨 밑에 양갈로 9번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그 설명이 어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그것만 좀 끊으세요. 타인 자본. 자, 뒷장 갑니다. 뒷장 보니까 설명이 쭉 돼 있지만요, 사실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죠. 4번에 있는 지렛대 효과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1번과 4번. 1번 틀비와 같이 뭐 있습니까? 남돈 들은다 무조건 지렛대. 여기 끝이야. 그죠? 남돈 차입한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금도 남돈이다. 그래서 남돈이면 이건 지렛대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지금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69페이지인데요. 자, 요 내용을 할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건요, 여기 있는 요건 끝났습니다. 이제 지렛대. 두 번째 뭐 할 건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위험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위험. 그래서 위험이란 말은 절대 위험까지 뭐 있습니까?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위험과 관계없는 지문이니까. 자, 이런 게 위험이랍니다. 하나 물어보자고. 내가 현재 은행과 주식에 저희 투자할 겁니다. 하는데 얘는 보니까 3% 정도 준대. 또 얘도 현재 3% 준대.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위험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 말입니다. 내가 은행 찾아가서 야, 내가 너한테 1억을 저축할 건데 너 몇 프로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3% 정도 주겠대. 아직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이란 돈을 이제 저축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뭐 있습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예상돼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죠. 아직 나온 수익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수익이. 그래서 막상 1년이 딱 경과되면 은행들은 반드시 몇 프로 줍니까? 요것만 주지. 요것만. 그죠? 약속한 금리금에 준단 말이에요. 절대 이거 이상 수익을 줄 수는 없어. 이게 뭐냐? 실제 수익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 맨 처음에 약속했던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에 오차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냐? 위험이 없다 해서 무위험이다라고 쓰는 거 이게. 그런데 자, 내가 주식을 할 거예요. 하는데 어떤 기업에 있는 주가를 보니까 약 예상되는 이 주식의 수익이 8% 정도 예상되어진대. 그래서 막상 1년 딱 투자해서 1년 딱 경과됐을 때 실제 수익은 무조건 8% 나옵니까? 이건 아니겠지. 얘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분명히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기 있는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 이렇게. 그죠? 달라지는 걸 우린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위험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절대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위험이란 것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 같은 말이 뭐냐? 여기 있는 오차. 오차 같은 말이 뭐냐? 편차. 편차를 가지고 다른 말로 위험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투자 위험 개념 묻거든. 항상 묻는 이겁니다. 위험이란 말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 오차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위험이다. 뭐 좋다. 이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래? 측정 방식이 뭐가 있냐 묻거든. 표준 편차. 보통 이제 편차란 용어를 쓰기도 해요. 또는 야채 뭐 있습니까? 분산.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물론 분산을 엎어치면 표준 편차입니다. 같은 어떤 개념인데, 자 이제 지금 통계란 말이 들어오는데요. 통계가 들어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세요. 자 이런 게 표준 편차인 분산입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을 10월 29일에 시험 치죠? 네.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시험 쳐봤어. 하루에 딱 2번 시험 쳐보니까 친구하고 시험 쳤는데 갑이란 친구 어리 시험 쳤는데 갑은 한 번은 55점, 65점 나왔어. 평균이. 어른 35점, 85점 나왔네. 결국 어쨌든 둘 다 평균 얼마예요? 그런데 합격될 확률 높은 게 갑 얼르고 왜 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뭐냐? 표준이라는 것은 중심이야. 우리말로 쓰면 편차,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중심,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이게 표준 편차야. 그냥 단순한 수치를 보면 이거 차이가 얼마요? 아니 요차. 중심에서 5지. 이게 표준 편차야. 분산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흩어진 정도야. 여기 요 차이가 얼마요? 여기에 분산이 시키면서. 그래서 원래 뭐 쓸 필요 없는데 분산을 루트한 값이 요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개념 사실은요. 자, 어쨌든 뭐 그 루트 필요 없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야. 자, 이 말 뜻이 뭐냐? 여기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즉 같은 말이 뭐냐? 예상되는 수익에서 실제 수익과 달라지는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는 얼마 차이가 얼마죠? 그죠? 네, 이런 게 분산은 50인데 어쨌든 이래 본다면 뭐 있습니까? 아, 분산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구나. 이거 말씀은 돼. 네? 예상되는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달라지는 정도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쓴다는 말은, 이걸 선택한다는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기 갑이 얼보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적다는 말이야. 적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얘보다 아주 가깝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가깝다. 그런 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자,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분산 값이 작다는 말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것 꽤 많이 묻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좋다 그러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이런 실제 수익이 예상되는 수익과 차이가 크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유형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자, 우리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은행 돈을 빌렸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공장을 한 사람들은 뭐 있으면 1년에 매출액 또는 수익이 몇 프로 되겠다 예상하죠. 하는데 갑자기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하면 금리가 뭐 있습니까?
올라가면 나한테 오는 수익은? 그럼 결국 내가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유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위험에 대한 유형이 제가 6개나 있죠. 있지만 실제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얘들은 주로 묻는 게 이러이러한 얘가 어떠한 위험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죠. 여기 보세요. 항상 다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제목이 어떠한 위험 나오죠. 나오면 뒤에 설명 중에 반드시 여기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같은 말 찾기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방식은 안에 있는 글자 한 개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는 순간 같은 말 찾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저기 OX 문제 가볼게. OX 문제 보니까 11번 무슨 위험? 다른 것 절대 보지 말고 그것 속에 위치란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그럼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거지. 그 괜히 그 안에 있는 내용 한 개 한 개 알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요. 다만 근데 조심할 게 2개 있어. 응?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게 2개 있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있어. 그럼 유동성이란 말 뜻이 뭐예요? 흘러간다, 넘어간다, 양도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유동성이 빠릅니까? 느리죠,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주식이 훨씬 빠르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건데 얘는 항상 보니까 이제 그런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원래 정확하면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과정이야. 예? 그래서 현금화되는 과정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전 뭐 있습니까?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다음 2번째 금융상 위험. 금융이 뭐죠? 응?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돈이 아니야. 돈은 돈이 남 돈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이라 말하면 항상 뭐 돈이라 생각하지만 남 돈 끌어오는 거야. 기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파이낸싱 자체가 원래 타인 돈을 끌어온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책에 나는 금융은 처음 그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풀 때. 그래서 타인의 자본, 남돈, 자본이란지 우리 아까 타인 자본과 뭐 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지렛대란 말 나오죠. 이런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까? 금융상 위험과 서로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 다른 건요. 물론 뒤에 설명 쭉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있죠. 우리 거기 OX 문제를 다시 풉니다. 8번 문제. OX 8번. 제목이 유동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제가 강조하는 안에 있는 글자에 목숨 걸지 마세요. 무조건 키워드가 뭐냐 따라가셔야 돼. 현금으로 전환되는 거 여기 나 있지. 그럼 맞는 거야. 자, 같은 맥락이 뭐냐? 밑에 있는 9번 문제. 9번. 9번 문제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제 이겁니다. 이 말이 금융상 위험이란 말과 서로 관련돼 있냐는 거야. 잠시 우리 아마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강의를 보니까 위험에 대한 유형이 꽤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쭉 보니까 사업상 위험, 금융상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자 위험 이것만 있냐? 비용 위험, 개발 기업 뭐 등등 위험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그런 많은 내용 중에 현재 그 9번이 OX 문제 9번이 금융상 위험과 서로 연관성 있는 지문이냐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다시 할게. 모두 자기 돈만 투자했잖아. 그럼 반대로 할게. 반대는 남돈? 아니 반대. 남돈 끌어온 거지. 그건 타인 돈과 서로 관련돼 있어. 무슨 위험? 그래서 금융상 위험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있습니까? 남 돈 빌려서 내 돈만 다 투자했죠. 그래서 금융상 위험가 없다. 응? 금융상 위험 없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은 금융상 위험 관련돼 있는 말이에요. 절대 그 말 가지고 유동성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야.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일단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가볍게 갈 수 있겠네, 그죠? 가볍게. 어떻게 나온다 판단해서 그다음 뭐 있어? 공부하는 방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좋다. 이런 위험만 알지 말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세 번째 뭐라 위험 처리 방법이라 쓰죠. 방법. 자, 이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맨 처음에 이런 것 같은 위험이 있으면 위험 처리 방식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응?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오케이. 그게 뭐냐? 그게 뭔가 위험이 있는 건 투자 안 한대. 그게 첫 번째 있는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식이에요. 다 쓰지 않겠습니다.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킨다.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식입니다. 얘는요, 말 그대로 따라가시라고요. 얘는 항상 위험 있는 건 절대 투자 안 한다. 오직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있는 것만 투자하겠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응? 명명하게 따라가시라고.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식.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뭔가 예측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하는 거지. 하는 보수적이야. 보수는 굉장히 뭐 있습니까? 높은 수익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위험이 낮은 걸 자꾸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최대한 위험을 낮출 수 방식을 선택한다고. 그럼 어떻게 위험을 낮춘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수익들 중에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중개업체 찾아갔어.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옵니까? 물어봤단 말이야. 3명한테. 다 똑같이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A라는 중개업체는 아마 20% 수익이 나올 겁니다. B는 그게 아니라 15% 나올 겁니다. C는 10%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겁니다. 그럼 나는 항상 잡을 때 뭘 잡겠습니까? 요걸 딱 잡는 거야.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실제 수익도 얘보다 설마 더 적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좀 덜 물겠지. 근데 만약에 이걸 잡았어. 그럼 분명히 이건 적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 적게 나온다 이 말은 내가 예상된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더 적은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위험을 좀 감소시킬 목적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럼 당연히 뭐 가장 적게 잡아줄 수 있는 그 수익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면 실제 수익도 얘보다 더 적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이런 게 뭐냐? 보수야 보수. 그래서 이 보수적 예측 방식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순수익이죠. 뭐 순수익을 낮게 잡는다 이 말은 비용은 높게 잡아야 수익이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비용은 반대급부로 높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험을 제거시키는 방식이 있어.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현재 주식을 투자할 건데 항상 우리 예금 금리가 3% 주는데 3%. 가만히 보니까 주식이 예금보다 위험이 5% 더 큰 거야. 5%가. 그럼 나라면 현재 주식을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네? 아니 예금 금리는 3%인데 예금보다 주식 현재 위험이 5% 더 크대. 그 적어도 얼마 이상 나면 투자하겠냐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투자할까 말까 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위험을 조정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투자 대상들 중에서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더 큰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도 네, 더 높게 요구하더라라고 설명되어진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위험 조정 할인율.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니까 원래 전통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면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집 자식이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야. 얘냐 뭐 원칙이라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우리 24회 때죠. 그 앞년도에 서울대 있는 이제 친구가 출제돼 갖고 얘가 보니까 아주 야비하게 시험 냈어. 이런 가지 뭐 있으면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이건 진짜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 이렇게 시험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글자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낼 때 이렇게 설명해 누구 집 자식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면 이제 맛을 들이키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제는 요것도 하셔야 돼. 요 말도. 이런 거. 그죠? 반대로 설명하는 건 아니다. 요까지 하시라고. 자, 그다음요. 예, 네 번째 보니까요. 네 번째. 이런 겁니다. 원래 이게 참 이제 웃기는 게 사실은 있죠. 위험 처리 방식이랑 위험 관리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원래 이런 거거든요. 맨 처음 미국에서 들어온 게 일본 넘어와서 뭐 이렇게 한국 넘어오는데 직접 이렇게 넘어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넘어온 경우 있어요. 잘 알지만요. 일본은 자기들이 뭐 철저히 뭐 있으면 자기화를 분명히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이게 사실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습게 잘못되어서 한국에서 뭐 있으면 마치 이게 별개인 것처럼 돼 있어. 그래서 위험 처리 방식의 관리는 같은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할 때 우리는 처리 방법과 관리를 구분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위험 관리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위험이 있어. 그 주인이 떠안는 거야. 떠안는다 이게 뭐냐? 위험 보유야. 상대편 이 상대편 떠넘기는데 이게 뭐냐? 위험 전가야. 그다음 세 번 철저히 분석하는데 그래서 위험을 제거시키는데 통제야. 마지막에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건 절대 투자 안 한대. 해피. 이 네 개. 얘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위험 보유란 말은 뭐냐? 우리 보통 아파트 관리비 속에 대손 충당금 포함되어 있죠. 그 충당금 일종이 뭐 있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위험 보유에 대한 예랍니다. 위험 전가는 있죠. 앞으로 변동이란 말만 나오면 이건 위험 전가야.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뭐 수압이란지 보험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뭐 위험 전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제는 철저히 분석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또는 민감도, 감흥도 분석이 있어요.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위험 회피는 요거요. 위험한 요소는 투자 안 한다. 여기 위험 회피라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중에 특히 조심할 건 요 두 개가 분명히 중요하답니다. 위험 전가하고 위험 통제에 대한 예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게 한 문제요. 요 자체가, 요까지가. 그래서 우리 항상 공부할 때 큰 줄기 뭐가 위험이냐, 위험 개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지게 할 것이 위험 유형. 어떻게 이 위험을 제거시킬 것인가, 위험 처리, 위험 관리 4개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합니다. 네, 269페이지. 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입니다. 자, 갈로 1번 위험에 대한 개념 나 있어. 첫째 줄이 중요하네. 기대한 수익과 실현된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여기 위험이고 둘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한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갈로 1번 사업상 위험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으면 우리 그 책에는 그냥 쭉 설명되지 사실 이건 사업성이란 무조건 사업이란 말 꼭 튀어나옵니다. 실제 사업이란 말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그 내용 넘어가시고 갈로 2번 갑니다. 금융적 위험 나있죠. 금융적 위험은 첫째 맨 밑에 줄 부채 비율 또는 지렛대 효과 이런 말 나오죠. 네,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금융상 위험. 갈로 3번 갑니다. 법적 위험은 보니까 법 관련돼 있는 말. 즉 우리 두째 줄 끝에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법적 위험. 갈로 4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 물가가 올라가죠. 그런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인플레이션.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뭐 이런 말 마시면 되겠죠. 그죠? 여섯 번 디플레이션 위험 보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쭉쭉 넘어와서 어디 보신가 하면요. 이 내용이 저 뒤에 있는데 275페이지 갑니다. 275페이지. 자, 위험에 대한 처리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뭘 보는가 하면요. 이거 마시면 돼요. 예, 첫째 줄 있지 않습니까? 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 말 하시면 되죠. 무조건 제외시키는 투자 전략이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요. 보수적 예측 방식은 두째 줄 끝에 있죠. 투자 수익은 가능 어떻게? 낮게 예측하고 그거 마시고. 그 다음에 갈로 3번요. 예, 위험 조정 할인율. 예, 첫째 줄 끝에 있죠.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 대상일수록 높은 뭐 있습니까? 조정 할인율을 적용시킨다. 그런 말만. 자, 또 넘어가서 예, 이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은 보니까 없는 게 여기 없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이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있는 수익률 할게요.